아내는 내가 음악가인 줄 모르는 것 같다. 그녀는 내가 작곡가든 구두 수선공이든 그저 돈만 벌어다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오늘의 역사 속의 사랑은 음악가 부인 중 가장 악처로 유명한 하이든의 부인 마리아 안나 켈러 이야기입니다.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은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의 스승이었으며 궁정악장 살리에리와도 친분이 있었던 오스트리아의 작곡가입니다. 하이든이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한눈에 알아보고 격려를 보낸 작곡가이며 어린 베토벤을 직접 찾아가 무보수로 피아노를 가르친 것은 유명한 일화이죠. 그는 18세기 후반 빈 고전파 양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공헌을 한 작곡가로 100곡이 넘는 교향곡을 창작했고 성품도 억만의 파파 하이든이란 애칭을 얻었습니다. 1732년에 태어나 1809년에 죽은 하이든은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하희돈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다른 유명 작곡가와 달리 시골 노라우에서 마차바퀴 제작업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는 작곡가들이 고용주인 귀족들의 부침에 따라 경제적인 상황이 좌우되었는데 그는 에스테르하지 백작의 배려로 그의 가문에서 30여 년을 봉직하는 행운을 누렸답니다. 시작은 툰 백작 부인이란 후원자로 시작되었는데 툰 백작 부인은 하이든의 작품을 듣고 하이든을 불러 자기의 노래 및 키보드 선생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얼마 후인 1756년 24세의 하이든은 바인치에르에 있는 칼 요제프 휘른버그 남작의 저택에 음악 책임자로서 고용되고 첫 현악사 중주곡을 완성했습니다. 몇 달 후 휘른버그 남작은 하이든을 모르친 백작에게 소개해 주었는데 모르친 백작은 하이든을 정식으로 고용해 백작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했고 작곡을 했습니다. 온화한 인품의 유머 감각까지 갖춰 주변인들에게 인기가 많았다는 하이든은 평생에 걸쳐 많은 음악적 업적을 남겼지만 결혼 생활은 서로 맞지 않는 남녀가 만나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이든은 젊은 시절에 자신에게 피아노 레슨을 받던 가발 제조업자의 딸인 테레제 켈러를 사랑했지만 그녀는 하이든의 순정을 저버리고 수녀가 되려고 수녀원에 들어가 버렸답니다. 테레제의 아버지는 언니가 있는데 둘째를 먼저 결혼시킬 수 없다고 반대를 했다지만 역사학자들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만남과 이별은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사랑을 고백을 받은 처녀가 갑자기 수도원에 들어간 것은 무언가 다른 사연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의심받을 만하기 때문이다. 하이든은 그녀를 위해 선모여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의미의 살베레지나를 작곡했고 테레제의 수녀원, 허원식 때는 시장조 오르간 협주곡을 만들어 그녀에게 헌정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하네요. 무튼 낙담하고 있던 하이든에게 그녀의 아버지는 테레제 언니인 안나, 마리아 알로이시아 켈러와 결혼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무슨 귀신이 씌었는지 하이든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하이든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안나와 1760년에 결혼을 하는데 안나는 하이든보다 3살 연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이든은 그녀와의 결혼은 일생일대의 실수였다고 한탄할 만큼 힘든 결혼 생활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마리아 안나 켈러는 유명인의 악처의 단골로 들어갈 만큼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음악가들이 남긴 기록에 의하면 우선 그녀는 음악가 하이든의 부인으로 그를 내조하기엔 음악적 소양이 너무나 부족한 여자였다고 합니다. 그녀가 하이든이 어렵게 완성한 악보를 냄비 받침이나 머리 세팅에 사용했다는 일화는 꽤 유명하며 호전적인 성격으로 집안 살림도 잘 못하고 낭비벽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리아 안나는 시비를 잘 걸었고 질투심이 많았으며 고집불통이었고 심지어 좋은 주부도 아니었다. 그리고 특히 하이든을 낭패스럽게 한 것은 낭비벽이었다. 한때 하이든은 주변 사람들에게 아내는 내가 음악가인 줄 모르는 것 같다. 그녀는 내가 작곡가든 구두 수성공이든 그저 돈만 벌어다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라고 푸념을 했답니다. 음악가인 그로서는 음악에 대한 애정도 이해도 없는 와이프와 같이 사는 것이 괴로웠을 것인데 그들은 40여 년을 부부로 같이 살았음에도 자식을 갖지 못했는데 안나가 불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 처는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다른 여성들의 매력에 무관심할 수 없었다. 하이든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이혼을 못했던 것으로 추정하는데 종교적 신념으로 어정쩡한 삶을 살았으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정신적으로 불안했고 의부증이 심했다는데 그녀는 궁정악단 소속의 모든 여자 가수들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하이든은 생전에 안나 마리아를 지옥에서 온 짐승이라고까지 불렀는데 이런 부부의 황당한 삶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하이든이 외도하는 것을 도와주었다는 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실제 그녀의 의심이 맞는데 하이든은 에스테르 하치공 악단의 메조소프라노였던 유부녀 루이지아 폴첼리와 사랑에 빠지는데 마리아의 질투를 받으면서도 당당히 그녀를 만날 정도였답니다. 하이든보다 18살이 적었던 루이지아는 갸르스름한 얼굴에 고운 피부를 가진 여인으로 전해지는데 하이든은 루이지아로부터 위로를 얻었고 유부녀였던 루이지아도 하이든을 무척 따랐다네요. 무튼 모든 일은 상대적인 것이라 마리아 안나도 자신이 잘 모르는 음악을 하는 데다 외도까지 한 남편 때문에 무척 외로운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자식까지 없어 더더욱 외로웠을 것인데 그녀는 나이가 들어서는 류머티즘이 심해진 탓에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고 3년 뒤 요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작곡가로서 하이든이 워낙 유명해 동료나 다른 음악가들의 기록에 의해 안나 마리아가 악처로 알려졌지만 맞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해야 했던 부분은 모두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하이든은 부인이 요양원으로 들어가 떨어져 살면서부터 천지창조를 비롯한 여러 대작들을 작곡하며 더욱 왕성한 작품 활동을 펼쳤다니 역시 결혼은 취향과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해야 되는가 봅니다. 여기서 잠깐 루이지아 폴첼리. 루이지아 폴첼리는 1760년 나폴리에서 태어난 메조소프라노로 하이든보다 무려 28세 연하였는데 17세쯤에 볼로냐에서 바이올리니스트인 안토니오와 결혼을 했습니다. 안토니오는 일자리를 위해 부인과 함께 아이젠슈타트에 있는 에스토아지의 궁전을 찾아왔는데 하이든이 이들의 고용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이든이 루이지아 폴첼리를 처음 만난 것이 그때였는데 루이지아 폴첼리와 안토니오는 이미 2살 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도 하이든은 유부녀의 아이까지 있는 젊은 여자를 사랑합니다. 폴첼리와 안토니오는 2년 계약으로 에스터아지 궁전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곧 루이지아 폴첼리가 별로 실력이 없는 성악가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얼굴만 반반하고 눈웃음이나 살살 치는 여자였지 노래는 한심할 정도였고 안토니오는 한술 더 떠오자마자 폐렴에 걸려 한동안 연주회에 참석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먹는 미운오리 새끼였습니다. 에스터아지는 두 사람을 해고할 생각이었는데 하이든은 에스터아지를 찾아가서 다시 기회를 달라고 간청해 하이든과 루이지아 폴첼리의 관계는 10년 이상이나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루이지아 폴첼리와 안토니오는 1790년에 에스터아지가 세상을 떠나자 일자리를 잃었는데 그의 후계자인 안톤 에스터아지는 사실상 모든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해임했습니다. 그래서 루이지아 폴첼리와 안토니오는 비엔나로 왔고 안토니오가 이듬해 세상을 떠나자 하이든은 루이지아 폴첼리와 결혼할 꿈에 들뜬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두 해가 지나면서 루이지아 폴첼리에 대한 하이든의 감정이 식기 시작했는데 루이지아 폴첼리가 사람들을 만나 하이든을 나쁘게 얘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이든이 루이지아 폴첼리에게 큰맘 먹고 선물한 피아노도 바로 팔아버렸다는 소식도 있어 하이든은 그녀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루이지아 폴첼리는 이탈리아로 돌아가 피아첸차의 작은 극장에 일자리를 구했고 하이든은 런던에서 레베카 슈레터라는 미망인과 로맨틱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루이지아 폴첼리는 하이든의 작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하이든은 그녀에게 성악 레슨을 해주었지만 실력은 향상되지를 않았답니다. 특히 조금 어려운 곡은 힘들어했는데 이에 하이든은 그녀가 부를 아리아가 너무 어려울 것 같으면 오리지널 아리아를 쉬운 아리아로 대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이든은 거의 15편에 이르는 오페라를 작곡했지만 사랑한 루이지아 폴첼리에게 역할을 준 경우는 2번밖에 없었는데 노래가 워낙 별로라 하이든으로서도 어쩔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루이지아 폴첼리는 아이젠슈타트에서 3년째 살던 때에 둘째 아들 안토니오를 낳았는데 그녀의 남편 안토니오는 둘째 아들이 하이든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지만 하이든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이든은 루이지아 폴첼리의 두 아들인 피에트로와 안토니오를 무척 귀여워했는데 두 아이에게 음악을 가르쳤으며 아이들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두 아이의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1792년에는 큰아들인 피에트로를 비엔나의 집으로 데려 피아노를 가르쳤고 피에트로를 귀족집의 피아노 교사로 취직시켜 주기도 했는데 피에트로는 19세 때의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탈리아 피아첸차의 작은 극장에서 일을 하던 루이지아 폴첸트는 얼마 후에는 볼로냐로 가서 역시 어떤 작은 극장에서 역할을 맡으며 지냈습니다. 하이든은 루이지아 폴첼리와 계속 연락하며 지냈고 가끔 돈을 보내주기도 했는데 1800년에 하이든의 부인인 마리아 안나가 세상을 떠나자 루이지아 폴첼리는 하이든에게 이런 요구를 했답니다. 아래 서명한 본인은 루이지아 폴첼리에게 약속하노니 만일 내가 재혼을 생각한다면 루이지아 폴첼리 이외에 다른 여자와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재혼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지낸다면 내가 죽은 후에 300골덴의 연금을 폴첼리에게 남길 것이다. 하이든은 루이지아 폴첼리와의 약속을 지켜 재혼하지 않았지만 루이지아 폴첼리는 루이지 프랑키라는 테너와 재혼해 헝가리로 갔고 1830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무일푼의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이든의 두개골 도난 사건. 1809년에 하이든이 세상을 떠나자 유족들은 간소하게 장례식을 치르고 유언대로 유해를 교회가 아닌 일반 묘지, 즉 가문의 묘에 안장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는데 하이든의 무덤이 파헤쳐졌고 그의 머리가 온데간데 없어진 것으로 그의 머리를 찾는데 필요한 단서와 현장의 목격자도 한 명도 없어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왜 무덤이 파헤쳐졌는지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는데 오스트리아 귀족 중 한 명이 하이든의 뇌를 조사하고 싶어 유태인인 피터와 로젠바움에게 부탁해서 파헤쳐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들은 하이든의 머리를 더욱 비싼 값에 팔기 위해 다른 노인 시체의 머리를 꺼내 귀족에게 넘겨준 것으로 당시 하이든 머리의 부패 상태를 보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아차린 그 귀족은 분노했으며 그들을 붙잡아 조사했지만 하이든의 머리는 이미 익명의 사람에게 팔렸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소문했지만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이후 100여 년이 넘도록 하이든의 머리는 유럽 전역에 팔려나가는 수모를 겪는데 하이든의 후손들은 그의 머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사망할 때는 후손에게 머리를 찾아야 한다는 유언을 대대로 남겼답니다. 그러다 수소문 끝에 하이든의 진짜 두개골은 로젠바움이 세상을 떠나자 페테르에게 페테르가 죽잡인 음악가협회에 넘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이든의 후손들과 오스트리아 정부는 반환 소송을 청구했지만 빈 음악가협회는 반환을 거부하고 설상가상으로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 유해 반환 소송은 중단되게 됩니다. 결국 1954년 6월에 유해 반환 소송에 승소해 하이든의 머리는 무덤에서 파헤쳐져 머리가 분리된 지 무려 145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오스트리아 국민 수십만 명이 나와 145년 만에 조국에 돌아온 하이든의 머리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6월 5일 하이든의 고향인 로라오에서 로라오 교구장 주교와 추기경이 미사를 집전했고 거리에서 수만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중하게 모셔져 다시 묻혀졌습니다. 또한 오스트리아 대통령 및 정치인들이 하이든의 미사에 대거 참석해 대음악가의 안식을 간절히 바라며 이제야 머리를 찾은 것에 대해 하이든 후손들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했다고 하네요. 이때는 가짜 두개골도 처치곤란했는지 두 가지를 모두 입관시켜 지금도 아이젠슈타트의 하이든 묘지에는 몸통 하나에 두개골 2개라는 엽기적인 상태로 유해가 묻혀져 있다고 하네요.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하이든이 사망할 당시에 유럽에서는 골상학이 크게 유행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하이든의 진짜 두개골을 골상학적으로 분석했다고 합니다.
분석 결과 측두엽과 전두엽이 일반인들보다 튀어나와 있었는데 이런 특징은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나 루트비 판 베토벤 같은 다른 작곡가들의 두개골에서도 나타나 있었습니다. 무튼 살아서 잘못된 결혼으로 평생을 편안하게 지내지 못했던 하이든은 죽어서까지 머리만 잘려 여러 나라를 떠도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너를 만남이 행복하다. 내 가슴에 새겨진 너의 흔적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나의 삶의 길은 언제나 너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용예원, 너를 만나러 가는 길.